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 원용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합니다. 예, 임박했는데요.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이렇게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보다는 론 데산티스를 원한다고 그렇게 그 전에 이제 트윗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산티스가 수요일, 그러니까 24일 오후 3시 LA 시각으로 오후 3시, 동부 시각으로 오후 6시 트위터 스페이스 온라인 이벤트에서 일론 머스크와의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드산테스 정치팀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와 인연이 있으면서 드산테스 지지자인 기술 기업가 데이빗 삭스가 행사 사회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산테스는 올해 44살인데요. 수요일 공식적으로 대선 경선에 참가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드산테스는 즉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로 급부상하면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경선 경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은 이제 트럼프 대 드산테스 이런 모양새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기소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지 소로스 끈앞풀이라고 할 수 있는 앨런 브렉스 뉴욕시 뉴욕 카운티 그 검사장으로부터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CNN하고 토론 통해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 모양새예요. 제가 볼 때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제 워낙 견고해서 데산티스가 그 벽을 넘기가 저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예. 하지만 경선 파트너로서 트럼프를 더 단단한 후보로 만드는 데는 이렇게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신 나간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트럼프가 현재로서 가장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뭐 2020년 대선 결과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경합주 개표 중단만 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근데 공화당 진영이 어떻게 풀지 관건이에요. 공화당 기득권에서는 또 트럼프를 별로 안 원하지 않습니까? 드산티스를 아무래도 더 원하겠죠.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제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트럼프가 드산티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게 대통령 임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 대선 승리하고 2017년부터 굉장히 국정 운영을 잘했어요. 그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A 플러스를 줍니다.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인사 면에서는 제가 어떤 점수 줬는지 여러분께서 아시고 인사는 굉장히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잘 펼쳐나갔다. 말도 안 되는 FBI,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 그리고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도 저는 FBI가 주동했다고 봅니다. FBI하고 의회 경찰이. 그거를 이제 터커 칼슨이 폭로하면서 터커 칼슨을 싫어한 거죠. 기득권에서. 그래서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월 6일 의회 그 난입에 있어서 이게 정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그거 잘했네, 시위를. 특히 FBI 의회 경찰이 그렇게 의도를 했어? 그 주동을 했어? 평화 시위를 난폭하게 이끌려고 노력했어?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이거 다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한테 더더욱 이게 탄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백신 이슈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 락다운 해제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일단 경제 락다운을 해제해야 됐기 때문에 경제 락다운 해제가 어떻게 보면 더 급선무였거든요. 백신 건강 이슈보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딥스테이트 언론들이 문제였던 거죠. 언론들이 하도 떠드는 바람에 락다운 해야 된다. 정신 나간 언론들이. 뭐 사탄 타임스부터 사탄 뉴스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부터 해가지고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락다운 잠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론들의 파워.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중국보다도 더 큰 적이 있다. 그게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그건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봅니다. 론 데산티스는 딥스테이트의 쓴맛을 본 적이 아직은 없죠. 트럼프는 그 쓴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들어가서 더 확실하게 보복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은 어떻게 보면 없을 수가 없어요. 정치 무대에서 보복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한국 정치든 미국 정치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트럼프는 한 번 당하면 10배 갚는다는 그런 신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제 10배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딥스테이트 진영을 뿌리 뽑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 뿌리를 어떻게 뽑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거에 다 해고를 할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FBI, 수뇌부, CIA, DNI 물론 17개 에이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17개 에이전시 수뇌부들을 다 어떻게 뿌리 뽑을지 그리고 밋 롬니 같은 라이노들 어떻게 뿌리 뽑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뽑히든 뽑히지 않든 지지 진영, 대다수 공화당 진영은 이미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고 론 디산티스가 이번에 발표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설사 뽑는데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트럼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이든이 2020년 선거 때 선거운동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8,100만 표나 얻었느냐 여기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많이 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장난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그 팬데믹을 핑계 삼아서 선거법 다 바꾸고 우편 투표 수거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공화당 진영에서 우편 투표 수거 대거 해야 되고 우편 투표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이 했던 것보다 한 3, 4배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거 시스템을 그들이 접수했기 때문에 딥스테이트 진영이 접수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결과야 해봐야 아는 거죠. 저도 이제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닥쳐봐야 이게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론 디산티스 최대 장점은 플로리다주 운영을 굉장히 잘해서 이제 플로리다가 원래 대표적인 경합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공화당 강세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지난 선거에서 아주 싹쓸이 승리를 거뒀죠. 100만 표 이상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공화당 재선 선거 때. 그 전 선거에서는 간신히 이겼죠. 메인스트림에서는 둘 다 어차피 마음에 안 들거든요. 메인스트림은 극진 좌파 완전히 그 강성 진보 그러니까 정신 나간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악한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속지 마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번역하는 한국 한인 언론들을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필터링 제대로 하는 언론을 여러분께서 의존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무의미한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의미한 보도 내용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진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엑기스적인 내용들을 전해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프리 앱스틴이 빌 게이츠를 협박했다는 그런 뉴스가 터져 나왔죠. 헤지 펀드 매니저였던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불륜을 알고 이를 지렛대로 협박하려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계속해서 지금 앱스틴 아일랜드 관련돼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CIA 국장 윌리엄 번 현직 국장이 과거에 앱스틴 아일랜드에 갔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츠가 2010년에 당시 20대였던 러시아 출신 브리치 게임 선수 밀라 안토노바를 만났다고 하는데 브리치 게임 좋아하기로 유명하죠. 빌 게이츠는 자기 절친인 워런 버핏하고 브리치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도 그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그 앱스틴이 JP모건과 함께 수십억 달러 규모 자선기금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빌 게이츠를 주요 기부자로 끌어들이려고 여러 차례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게이츠가 이거를 거절하자 앱스틴은 2017년에 빌 게이츠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이 지불한 안토노바, 그러니까 그 여자 브리지 플레이어 안토노바 코딩 스쿨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고 이걸 폭로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가 이제 뭐 여자들 좋아한다는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사내에서도 이렇게 뭐 그 여직원들과 관계를 가졌고 폭군이었죠. 폭군 중에 폭군이었죠. 거의 뭐 스티브 잡스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빌 게이츠 그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과연 앱스틴 아일랜드에 그 갔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코미디언 크리스 터커 그리고 영화 배우 케빈 스페이시 앤드루 왕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 가지 않았습니까?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26번 갔다 오고 도대체 거기 가서 뭘 한 거냐 제가 볼 땐 다 성관계 가진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추측에는 거기서 미성년자랑 성관계 가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앱스틴이 CIA 요원으로 저는 활동을 했다고 봐요. 윌리엄 버니 거기에 간 걸 보면은 지금 앱스틴이 CIA
연락 요원으로 활동한 게 아니야. CIA가 온갖 나쁜 짓 많이 하고 뭐 마약 밀매 여기에도 가담됐던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 미국 영화 그 마약 밀수입 그 미국 영화 American Made 탐 크루즈 주연 영화 American Made 꼭 보세요, 여러분. 그 미국의 그 CIA 정보국들이 어떤 나쁜 짓 하고 다니는지 거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CIA 특히. 그러니까 CIA 요원으로 이렇게 활동해서 약점을 잡은 게 아닌가. 미국의 그런 리더들을 정계, 재계, 그다음에 연예계 리더들한테 약점을 잡고서 이걸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좌지우지한 게 아닌가 이들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conspiracy theory가 아니라 conspiracy fact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음모 진실이라고. 이 음모론들이 다 진실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어차피 다 가짜 뉴스고 그들이 보도하는 게 음모론이니까 이 반대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음모론, conspiracy theory라고 하는 게 진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여러분께서 가짜 뉴스 그 내러티브가 뭐 때문에 나왔죠? 그 가짜 뉴스 내러티브는 사실 피자게이트를 덮으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피자게이트 자체는 음모론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힐러리도 직접 연루돼 있다. 그렇게 걸은 거예요. 하지만 존 포데스타 저는 그래서 피자게이트라고 안 그러고 위키릭스 레벨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키릭스 레벨레이션이에요. 위키릭스 폭로 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그 존 포데스타 내용들이 쫙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활한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나쁜 내용들의 이메일을 보냈으면 그거를 뉴욕타워, 아포, CNN 같은 언론들이 매일같이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앱스틴 아일랜드 여기에 그 모든 그 딥스테이트 수뇌부들이 다 이게 앱스틴 아일랜드에서 약점을 잡힌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앱스틴이 대단히 이렇게 좀 흡입력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앱스틴 아일랜드에 초청을 받는 거를 또 그렇게 원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소화성의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이 앱스틴 아일랜드도 파고 보면.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